non di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제 점 추정에 이어서 구간 추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예, 구간 추정.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예, 점 추정에 의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에 표본의 설정값에 따라서 추정값이 모수의 참값과 다르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잘못된 추정값을 제시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모수는 전체 집단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샘플을 하면 가장 전체 집합의 성격을 고루고루 뽑는 그런 표본을 샘플로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제와는 다른 수가 끼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본 조사에 의해서 추론해낸 이러한 추정값이 모수의 참값하고는 다르게 설정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잘못된 추정값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미리 정해진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간을 정해놓고 모수 세트의 참값이 요 안에 들어와 있다, 요렇게 믿어지는 구간을 추정하고 거기서 특성값을 뽑아내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되는 구간을 결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죠. 예, interval estim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 수준이라고 있어요. 예, confidence level이라고 표현하는데 신뢰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은 구간 추정을 수행할 때 모수의 참값이 이 추정한 구간 안에 포함될 것으로 믿어지는 미리 정해놓은 확신의 정도. 물론 이 신뢰 수준을 100%로 늘려놓으면 그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건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대신 신뢰 수준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정밀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잘못 계산하거나 표본값들을 고르지 못하게 선출했을 때는 이 신뢰 구간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뢰 수준 또는 신뢰도라는 게 바로 이러한 미리 정해놓은 확신의 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1-알파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 알파는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위험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신뢰 구간은 어떻게 추정하나요? 예, 정규 모 집단에서 모평균 뮤가 미지일 때, 알 수 없는 값일 때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X바가 어떤 분포를 가져요? 예,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를 가져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앞에서 쭉 계산했던 것처럼 뮤,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됐죠. 자, 이렇게 표현된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표준 칙도가 쓰이게 되죠.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이 표준 칙도는 어떻게 써요? 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뮤,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0,1에 접근시키는 거죠. 0은 뭐예요? 평균, 1은 표준 편차. 그쵸? 여기 꼭 중요하게 언급을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왜 이래요? 모 집단이 따로 있고 거기서 뽑아낸 샘플, 즉 표본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그 표본 추출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표본 추출이 아니고 전수조사였다고 한다면 요 분모는 어떻게 바뀌어요? 예, 루트 n 떨어져 버려요. 그냥 단순히 시그마만 남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자에는요, 여기 x바 마이너스 뮤가 아니라 x바 마이너스 m 하고 보통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조금씩 이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뮤를 쓰고 누구는 뭐 x바를 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우리가 가져가도록 해보죠. 자, 어쨌든 간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면, 즉 표준 칙도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키면 예, 요 분포를 따르게 된다. 뭐 n의 0,1이라는 normal distribution, 즉 정규 분포.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요걸 따르게 되고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네,
z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정을 한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부터 g의 2분의 알파까지 나타날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1-알파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2분의 알파가 된 이유는요. 알파만큼 양쪽 꼬리에서 따로 가져가거든요. 그럼 한쪽 꼬리가 가져가는 거는 2분의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앞에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 양쪽 꼬리, 한쪽 꼬리.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z값 대신에 바로 위식에서 사용한 이 표준축도 이 z값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뮤를 갖다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예,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나타날 확률은 1-알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한 신뢰 수준 또는 신뢰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해보죠. 자, 만일 알파 값이 0.05다 라고 한다면 알파는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신뢰도를 1-알파라고 표현했죠. 그 알파에 해당되는 게 0.05래요. 그러면 신뢰도는 얼마가 돼요? 예, 95%의 신뢰도라는 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참고해 보죠. 예, 여기서 1-알파라고 표현했는데 10%의 신뢰도를 갖고 있을 때가 요거네요. 그러면 두 번째 빨간색 0.95, 즉 95%의 신뢰도라는 얘기는 알파가 0.05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란색으로 0.99, 즉 99%라고 써 있는 거는 알파가 0.01일 때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알파가 0.05 또는 95%의 신뢰도 하는 건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95% 신뢰도 또는 알파가 0.05일 때의 G값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여러분들 나타난 이 표준 정규 분포 그림에서 양쪽 꼬리가 0.05기 때문에 한쪽 꼬리는 어떻게 돼요? 0.02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표에서 0.025를 찾으면 요 놈이네요. 예, 요 놈 0.025. 예, 요 놈을 찾아가지고 쭉 왼쪽으로 가봤더니 1.9라는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쭉 올라갔더니 0.06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 1.9와 0.06을 합치니까 1.96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이 표의 오른쪽에 빨간색의 1.96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탄력 붙었을 때 연습 조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 노란색 신뢰도가 90%다. 즉 알파가 0.10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역시 양쪽 꼬리가 0.1이니까 한쪽 꼬리는 0.05가 되겠네요. 그럼 0.05에 해당되는 놈 요 놈이네. 노란 놈. 요 놈을 찾아가지고 왼쪽으로 가니까 1.6 또 위로 올라가니까 0.04 즉 1.64. 그래서 여기 G값이 1.64로 결정된 거고요. 자, 내친 김에 하나 더 해보죠. 만약에 99%의 신뢰도다. 즉 알파가 0.01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 양쪽 꼬리가 0.01이라면 한쪽 꼬리는 0.005가 되죠. 그럼 여기 표에서 0.005를 찾으면 이 놈이네요. 그럼 이걸 왼쪽으로 쭉 가서 2.5 찾고 위로 올라가서 0.07 찾으면 2.57이라는 G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죠? 예, 표하고 같이 물려가야 되고 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여러 책에 따라서 몸통에 있는 95%를 표현한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처럼 한쪽 꼬리만 따져서 표로 표현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잘 구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Z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 요게 0.95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95%의 신뢰도일 때 예, 거기에 해당하는 Z값. 자, 그래서 요거는 표준 칙도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표본을 추출했을 때, 즉 표본에서 샘플을 골랐을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분모로 가고 분자가 x-뮤로 갔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1.96 요게 나타날 확률 이게 0.95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x바를 찾기 위해서 우리 양변이라 그러면 안 되나? 이건 세변이 돼야 되나? 어쨌든 간에 이쪽에 전부 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주면 가운데는 떨어져 버리죠? 그럼 왼쪽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오른쪽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뮤까지 같이 떨어버려서 모두 다 뮤를 더해주면 x 바의 왼쪽에는 최종적으로 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올 거고요. 역시 오른쪽에도 뮤가 들어가니까 뮤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95% 신뢰도 0.95라고 표현했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걸 한번 뒤집어서 봤어요. 가운데 x 바를 남겨놓는 대신에 뮤를 남겨놓으면 요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거 나는 다 아니까 잘난 척 한번 했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써보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누가 못해? 눈으로 보면 되지. 수학은 눈으로 보면 바로 까먹습니다. 꼭 팔뚝 힘으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는 백문이 불여 일필, 즉 수학 힘은 머리 힘이 아니라 팔뚝 힘이다. 얼마만큼 연습해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도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뮤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미지의 모수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왼쪽에는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내렸으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신뢰 구간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95%의 신뢰도를 갖고 있을 때 이 구간 안에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Facesse